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뉴스를 안 보려야 안 봐도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요즘 시끄러운데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위기가 좀 닥친 모양이죠, 그죠? 이미 예고돼 있던 거긴 한데 이재명 씨 얘기가 더 시끄럽길래 관심들을 좀 가지실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한동훈 씨 테마주도 얘기를 좀 언급을 몇 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저녁 방송 주제는 그거와 관련된 얘기인 위기의 이재명 관련주와 한동훈 관련주 이거 비교 분석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에 또 이제 최근에 낙폭이 심했던 원전 테마주가 좀 올라왔고 시간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또 재건수해주, 그죠? 얼마 전에 또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막 난리지면서 떨어졌는데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과대를 어떻게 만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 일단 이제 여기 지수 마감한 것부터 살짝 보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 낮에 우리 이제 낮에 회원들한테 이제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장중에 좀 팔았거든요. 많이는 아닌데 좀 팔았어요. 팔다가 이제 제가 오후 이제 방송 마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좀 외국인이 막판에 좀 살 것 같다. 네, 왠지 이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랬거든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제 저녁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지수 끝난 거를 보면은 좀 하락을 해서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그죠? 마이너스 0.8%, 장중에는 1.5%까지 1.6%까지 빠졌었죠. 그 다음에 근데 보시면 거래가 되게 많아요. 여기 6월, 7월보다 거래가 훨씬 많고요, 최근에.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또 훨씬 많았어요. 아랫골이 길게 달아났는데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네, 누가 많이 샀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도 좋고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랑 지금 지수가 엉망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옛날 진짜 뭐예요? 옛날에 브라질 오렌지 주스 선전할 때 따봉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뭔 말인지.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따봉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거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투매 나왔죠. 2% 넘게. 끝나기도 이제 마이너스 1.4에서 끝났고. 근데 이제 거래소 쪽에 여기 수급을 잘 보시면 어제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최장 기록이다,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장중에 외국인이 한 3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장중에요. 오늘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37억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판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기록은 깨졌어요. 13일 연속 이제 순매수 기록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네. 오늘 순매도가 됐으니까. 근데요, 이걸 잘 보시면 외국인이 아침에 9시에요. 거래소. 네, 외국인이 아침에 9시부터 열심히 팝니다. 왼쪽에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2,500이 써있죠. 이건 뭐냐면 3천억. 단위가 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다가 점심때부터 슬슬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하죠. 네. 슬슬 사기 시작하더니 여기가 몇 시예요? 네. 3시 넘어서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다가 우리 동시호가 들어가고 나서 장 마감할 때 있죠? 그때 왕창 샀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마지막에 확 산 거예요. 네. 장중에 내내 파는 척 하다가 막판에 확 들어올린 거예요. 옆에 단위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수가 바닥을 빨리 못 벗어나고 환율이 이렇게 높게 떠 있는 게 우리한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죠? 네.
빨리 이거를 벗어나셔야지 편한데 말이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우나의 그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사우나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안이 지옥인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사우나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우나가 싫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아무튼 외국인이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기관 아저씨들은 오늘 미친 듯이 팔았어요. 아 진짜 그죠? 네, 엄청나게 팔았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막판에. 네. 자 이렇게 끝났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를 조금 하긴 했지만 뭐 크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링거님도 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지수 얘기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이 또 어떻게 될런지는 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수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 지수가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흔들면서 싸게 사고 있다. 그냥 이제 그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네. 여기서 지수가 저도 빨리 바닥을 잡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바닥이 막 바닥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외국인이 저러고 있구나. 세게 살려고 저렇게 흔들면 흔드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재명 씨로 넘어갈까요? 네. 선거 3월 9일 날인가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벌써 7개월 지났네요. 그죠? 네. 엊그제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씨 얘기를 제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선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재명 씨 얘기는 가급적 안 했거든요. 네. 할 얘기가 없었으니까 선거 끝났고 그죠? 네. 그분은 그분대로 바빴고.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재명 씨가 요즘에 뭐 최측근이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 감옥에 가 있던 유동규라는 사람은 또 나오고 그죠? 네.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또 똘똘 뭉쳐가지고 정치 탄압을 외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졌죠. 나라가 혼란스럽다기보다는 이제 그쪽이 이제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이재명 씨 테마주 광림 쌍방울 포함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씨 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제 방송 마감할 때 한동훈 씨 얘기를 뜬금없이 하고 끝났는데 오늘 한동훈 씨 테마주가 또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네. 5%도 많이 올랐고 네, 그것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정치 얘기라고 들으실 분들은 빨리 나가버리시고 그냥 주식 얘기 해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막 첨예하게 막 대립하실 때는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솔직히 말하면 다 그냥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거의 아웃된 것 같아가지고. 네. 요즘에 투매가 자꾸 이제 이렇게 오래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재명 씨 테마주를 좀 보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즘에 이재명 씨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잘 뭐 알고 있다 1번, 잘 전혀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무슨 뉴스 나오는지는 대충은 아시죠?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 1번. 네. 뭔 얘기예요? 4번. 네. 그죠? 여자분들도 뭐 이 정도는 대충 아시죠? 네.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죠? 네.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이재명 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네. 한자성어 중에 안수정등이라고 있거든요. 안수정등. 그림 보시면 아실 텐데 네이버에 한번 모르시면은 검색해 보세요. 안수정등이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형국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난처합니다. 민주당도 좀 난처해졌고 이분이 여기 당대표시니까.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럼 이럴 때는 테마주들 한번 보면은 공부들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평상시에 이제 장이 좀 괜찮을 때는요,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이렇게 이런 이제 주제를 다룰 때 평상시에 100명 들어오다가도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200명, 300명씩 막 들어와요. 근데 오늘은 안 그래요. 오히려 평소보다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네. 왜 이러세요? 네.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자 대충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들 중에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게 토탈스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그 선거 3월 달에 졌죠. 졌을 때가 저점이었어요. 이재명 씨 테마주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3월 그때 낙선했을 때가 저점이었어요. 거기가 여기죠. 이재명 씨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빵 때린 데가 여기고 1월 초 중순 윤석열 씨 그 완전히 이제 굉장히 난처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여기다 질렀어요. 네. 웃기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 토탈스포트가 나중에 낙선을 했지만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선거에서 지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그랬다고요. 그죠? 선거에서 졌는데 그날이 바닥이었고 나중에 뭐 국회의원 선거 다시 나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토탈스포트가 다시 급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어디까지 나왔느냐, 이 당시의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때 왜 저기 인천 계양을인가 거기 국회의원 다시 나온다고 막 그때 얘기했을 때가 이때쯤일 거예요. 그죠? 그때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급등해요? 좀 웃긴 게요, 거의 그래요. 여기 대비 2배 간 거예요. 저점 대비 2배 올라가기는 했으나 여기서 개인들이 이재명 씨 지지율 제일 좋을 때 네? 그때 샀던 사람들 본전을 안 줬어요. 참 얄궂죠, 그죠? 네.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6월달 급락 나올 때도 여기는 안 내려왔거든요. 여기까지만 왔지 여기 깨진 않았다고요. 근데 요번에 그 9월 말에 지수 급락 나왔을 때 그때도 여기를 안 깼어요. 안 깼다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10월달에 투매 나올 때 살짝 깼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 있다. 낙선했을 때 그 근처에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이 차트를 보고 뭐 이재명 씨가 끝났다 이렇게 뭐 판단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정치적으로 끝났다, 뭐 감옥 간다, 그거를 차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차트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돈이 쏠리니까, 모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거 끝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뭐 이재명 씨가 감옥 간다리 점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분위기가 이렇구나 체크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토탈스포트 거래도 없고, 이재명 씨가 위기인데 뭐 그죠? 네, 크게 올라갈 것도 아닌 것 같고 떨어질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죠? 네, 맞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쭉 늘어져 있어요. 네. 달구어진 프라이팬 네. 그 위에 올려놓은 버터 같아요. 그냥 그냥 서서히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희마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어요. 이게 여기서 각자 지금 살아나가는 게 있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토탈스포트하고 어제 얘기했던 게 수산 INT죠. 여기는 그나마 좀 나아요. 토탈스포트보다. 여기가 낙선했을 때, 그죠? 그 6월달에 살짝 건드렸는데 지금은 차트가 조금 살아나요. 이재명 씨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오히려 거꾸로 살짝 돌려세웁니다. 네. 약간 급등 나올 끼도 좀 있고요. 이재명 씨 테마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돌려세워서. 근데 토탈소프트는 여전히 힘이 없는 거예요. 아우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많이 갔던 것 중에 동신건설 이런 거 있잖아요. 동신건설은 그죠? 네. 탈출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자면요. 네. 선거 졌을 낙선했을 때 여기 6월달 저기 폭락했을 때 여기 그래서 다 폭락했으니까 그때 안 깼죠? 근데 요번에 슬슬 깨지더니 갑자기 거래를 막 솟구치면서 올라와요. 요즘에 그 부동산 관련주들이 지금 막 올라오거든요. 네. 분노의 반등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동신건설이 이게 안동에 있는 회사잖아요. 이재명 씨 고향이 안동이라고 해서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동신건설이 이재명 테마주로 어마어마하게 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 3월달에 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거래가 막 솟구치면서 다시 올라오죠. 바꾼 거예요. 배신을 했죠. 나는 윤석열 정책주다 그러면서 종목의 변신은 무죄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꾸는 거예요. 여긴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씨를 버렸어. 수산 INT는 차트만 놓고 보면은 이제 버리려고 각자 갑시다 이제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기 상한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이스타코라고. 이스타코가 이재명 테마주였던 거 아세요? 근데 이게 최근에 뭐 떼굴떼굴 떨어지고 있었죠. 이것도 6월달 3월 6월 그죠? 요거를 깼단 말이에요. 주르르르 흘러내려서 이재명 씨 테마주일 때는 이게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끝물이었어요. 끝물. 왜냐면 아까 토탈스포트의 고점은 1월 그 다음에 4월이에요. 4월이 끝물이죠. 수산 INT 1월 여기가 4월. 아까 동신건설 여기 12월 그 다음에 여기 4월. 거의 4월이 끝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스타코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간 게 좀 더 갔어요. 왜냐면 시작을 늦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발주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6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렸죠. 그죠? 이스타코 7,500원 찍고 최근에 800원 찍었어요. 좀만 더 떨어졌으면 10분을 통하게 500원만 더 떨어졌으면 진짜 딱 10분을 통하게 이 난리를 지겨놨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상한가 치면서 올라오죠. 왜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왔을까요? 이재명 씨 뭐 구속 기대감 이걸로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로 갔냐면 제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뭘로 갔겠어요? 부동산으로 갔어요.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정책 지금 그거 아닙니까? 네, 보시면 어디 갔어요? 부동산으로 갔어요. 기사 나온 게 있는데 잠깐. 음마 아파트 서울시 재건축 심의 통과. 이게 왜냐면 이 회사가 분양 그 부동산 분양 사업도 하고 반기 보고서에 그게 있어요. 갑자기 부동산으로 갔어. 제가 웃죠? 왜 그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면서 배신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세력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올라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8월 중순 이후부터 막 이제 끌려 내려왔잖아요. 지수 투매 나올 때.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끌려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는 1,500원 정도였다고요. 여기가 1,500원, 1,600원 최대가 여기가 1,600원이에요. 이게 지금 800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세력도 뭐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걸 올리는 거예요.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해체되고 있다. 이재명 씨의 앞으로의 운명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재명 씨 테마주는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해체되는가?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임스라고 있어요. 프리임스가 이게 그 여기서 3단 높이뛰기 하면서 많이 갔죠. 그 5년 전 대선 때도 이게 그 이재명 씨 테마주로 갔었어요. 뒤에 부분이. 근데 이게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 요것도 힘이 없어요. 근데 사실 프리엠스는 저기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해인?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그거랑 동일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가도 되는데 못 가더라고요. 못 가고 지금 질질질 끌려내려가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까요? 뭐 이재명 시스템화주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보세요. 토탈소프트가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토탈소프트가 힘이 없고 지금 이거랑 차트가 거의 똑같은 게 프리엠스예요. 힘이 없죠. 그리고 동신건설 이미 3월달에 진작에 배신해서 가고 있고, 그랬 따지면 일성건설이랑 범영건영도 똑같죠. 원래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 자기들이.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이스타코를 보세요. 다른 재료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수산 INT는 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살짝 올리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유독 약한 게 누구예요? 토탈스포트하고 프레임스인데 특징이 뭐냐면 5월 달에 여기서 이재명 씨가 그 국회의원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비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솔직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네.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2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제 험지로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죠? 네. 그런 비판의 기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좋은 호재도 아닌데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이상하게 느껴진다. 7번째 거 보세요.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지 않았나요? 여기 고점 찍을 때 거래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때보다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고 했을 때 거래가 훨씬 많아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훨씬 많다고 거래가.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면 7번 찍어보시고 오늘 찍어보시라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예?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근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 거예요. 이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힘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신 거냐면 이런 게 나오면 세력이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 세력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산 INT를 잘 보세요. 프리엠스. 잠깐. 수산 INT는 거래가 나오긴 했거든요. 여기서 5월달에. 근데 여기 고점 막 올라갈 때 찍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그죠? 현저히 적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별로 지금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저기 토탈스포트하고 차트가 거의 똑같았던 게 누구예요? 프리엠스라 그랬죠? 프리엠스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이재명 씨 그 요거 더 먹으면서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거래가 터졌는데 고점 찍을 때보다 거기 여기에요. 거기 여기보다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러면은 이거 뭐야 이거 수상하게 여기시라는 얘기예요. 수상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런 종목들에 이제 힘을 못 써요. 이해가세요? 이스타코는 5월달에 터진 게 아니고 3월달에 터졌어요. 3월달에. 와 이러면서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5월달에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 나간다고 한 거는 뭐 지지 정당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은 다르실 수 있지만 그게 저렇게 거래 터질 만한 일이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죠? 네. 전할 일이 지겼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제 광림과 쌍방울을 보여드리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 한번 해드렸는데 광림하고 쌍방울도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였죠. 근데 요즘에 쌍방울 시끄러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광림하고 쌍방울은 4월달, 3, 4, 5월달에 급등을 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네. 급등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 당시에 쌍방울이 뭐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솔직히 나댔지 않습니까? 그때 진심도 아니었으면서 인수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래량을 잘 보시면 광림이 원래 광림은요 잘 보세요. 옛날부터 급등을 잘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연예인 같은 종목이에요. 이게 연예인 같은 주식 종목. 네. 엄청 잘 날아다녀요. 옛날에 어마어마했어요. 최근에 급등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어마무시했다니까요.
광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수할 가능성도 낮고 불순한 의도가 많았는데 광님이 쌍용차 인수한다고 하니까 거래가 뻥 터집니다. 그리고 막 급락을 해요. 그런데 상한가를 또 치면서 또 거래가 뻥 터집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급락하더니 다시 막 올라가면서 거래가 이때는 무슨 서울 저기 무슨 불꽃 축제하는 것처럼 불꽃놀이 하듯이 거래가 바바방 터집니다. 이거는 요즘 같은 장에 거의 없는 차트입니다. 옛날에도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러더니 이제 죽었나 싶었는데 또 상한가를 치면서 또 갑니다. 근데 거래가 또 뻥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제가 9월달에 얘기해드렸잖아요. 뜬금없이 무슨 풍력 저기 한다고 상한가를 가더라고. 근데 거래가 보시면 이때보다 더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펄펄 뛴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그래도 유튜브에 댓글이 막 달렸어요. 왜 이재명 씨 욕을 하냐. 난 이재명 씨 욕을 안 했는데요. 이재명 욕한 거래요 그게. 광님하고 쌍방하고 대량거래 터졌으면 조심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재명 씨는 이제 자유롭대요. 이제 검찰이 어떻게 못할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냅뒀어요 그냥. 거래량 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이 앞에 요 거래량 있죠? 요 거래량이 잘 보세요. 이 회사가 상장된 게 96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터질 때쯤이죠. 네. 터지기 전. 네.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온 거래량이 2015년도에 이 마피아 모델 이게 거의 10배 가까이 된 거거든요. 네. 그때 거래 제일 많이 터진 게 요만큼이에요. 근데 최근에 쌍용차 인수한다고 그럴 때 거래가 이만큼 터졌는데 그게 한두 번 터진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떨어지면서 계속 터진 거예요. 올렸다가 폭락시키고 또 상한가 치고 폭락시켰다가 상한가 치면서 막 그러면 여러 번.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누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내부 정보 갖고 매매를 했다면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을 거고 그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이재명 씨 사랑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또 얼마나 또 얻어 터졌겠어요 여기서. 근데 9월달 들어서 풍력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여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터질 때 앞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가 터지려면 터질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뭔가 작업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우리는 풍력이다 그러더니 이렇게 뻥 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상세히 얘기 드렸거든요. 10년치인가를 보여드리면서 그랬어요. 광님이 옛날부터 급등을 잘한 종목인데 단 한 번도 풍력 가지고 올라간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니 풍력 갖고 올라갈 거면은 전 정권에서 신재생에 미쳐가지고 탈원전, 태양광, 그죠? 네, 풍력을 얼마나 밀었는데 그때 안 가고 뭐하고 이제 간대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 신재생 에너지 미쳤었잖아요. 그때 가지 뭐하다가 이제 가냐고 이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씨 욕한다고 막 난리를 지기더라 이거죠. 광님이고 쌍방울은요 똑같은 거예요. 쌍방울 차트 보면은 그건 뭐 버터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광님 상한가 갈 때 조금 그러다 말아요. 그래서 지금 줄줄줄 흘러내요. 좀 더 떨어지면 이제 200원짜리 되겠어요. 어쩌다가 그죠? 쌍방울이 이렇게 됐습니까? 쌍방울도 여기 쌍용차 인수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막 급등했었죠. 네. 그때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입니다. 크게 보시면 어때요? 네.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여기 한 번, 이재명 씨 테마주로 갈 때 그때 한 번 있고 그 뒤로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쌍용차 갖고 올릴 때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제 끝내려나 보다 이거.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떨어지다가 급락하다가 싹 올라오는데 거래가 또 터지고 떨어졌다가 구덩이 파고 올라올 때 거래 또 터지고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들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는 더 심했던 거예요. 아까 토탈소프트나 그 수아나이티 이런 것들은 프리엠스 이런 것들은 이제 5월달에 이재명 씨 국회의원 출마 그게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 호재로 포장을 해서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빠져나간 걸로 의심이 되고, 네. 이쪽에 쌍방울이나 광림은 쌍용차, 그 다음에 풍력 이걸로 포장해서 빠져나간 걸로 의심이 된다. 네.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이제 한동훈 씨로 넘어가죠. 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까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재명 씨가 감옥 가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에 판검사가 있는데 물어보겠는데 저희 집안에는 안타깝게도 판검사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그 요즘에 그 뭐예요, 1,000원짜리 변호사인가? 전 그거 보진 않았는데 아들 녀석이 그 맨날 보더라고요. 1,000원짜리 변호사. 네. 그게 재밌나 봐요. 그전에 우영우 그 변호사가 보길래 어제 한번 제가 건드려 봤습니다. 중학생인데 혹시 저기 법대 갈 생각 없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는 안 맞는데요. 한번 슬쩍 한번 찔러봤는데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판검사를 한번 시켜볼까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동훈 씨로 넘어가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어제 한동훈 씨 뭐 와이프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재명 씨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한동훈 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할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생각을 하는 사고 방식 이건데 이재명 씨를 좋아하시건 싫어하시건 이재명 씨가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을 안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나 민주당 지지인데 민주당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보수 쪽이세요? 아유 잘 됐다 야. 뭐 이제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식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하시면서도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주식할 때는 딱 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이재명 저렇게 되면은 한동훈 씨 인기 좋아지겠네? 한동훈 테마주 움직이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씨 차트를 봐야 돼요. 한동훈 씨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쫙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갖고 며칠 전부터 오파스넷을 얘기하잖아요. 오파스넷이 카카오톡 불난 거, 여기 카카오 불난 걸 가지고 탁 올려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막 정광석화처럼 막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고 뭐 체포하고 뭐 영장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이 아직 다음 총선이 18개월,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때 한동훈 씨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막 이러니까 또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누군가한테 위기가 닥치면 반대편에 반사이익을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오파스넷이 한동훈 씨 테마주인데 월요일 날은 카카오 불난 거 반사이익 수혜주로 올라왔고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은 이재명 씨 위기에 처했으니까 한동훈 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카카오 불났는데 어떡하지? 카카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잠깐만 누가 이득을 보지? 이런 식으로. 네. 검찰 수사할 때도 그런다면서요. 누가 범죄를 저질러요? 누가 이득을 보느냐? 뭐 그런 걸로 해서 쭉 돈의 흐름을 찾아가세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돈의 흐름 쫓아가요. 그 오파스넷이 딱 올라오니까 최근에 너덜너덜했던 부방,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세상에 부방도요 이게 탄력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끼가 있어요. 네? 그것도 연예인급이라니까요. 그냥 뭐 틈만 나면 그냥 그죠? 네. 뭐 거래량도 이제 작년에도 엄청나게 쏟았고 틈만 나면 그냥 확. 네. 작년에는 저 윤석열 테마주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 테마주 올라갔었는데 재밌어요. 윤석열 테마주로 올라갔었는데 여기에서 회사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사위이사인가 감사가 누가 윤석열 씨하고 인맥이 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퇴사했다고. 퇴사했다고 그래가지고 급락했었어요. 근데 연속 하락 안 하고 나중에 다시 올려갖고 물린 사람들 나가게 해주고 끝났어요. 참 착한 주식이죠, 그죠? 네.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윤석열 테마주 다. 근데 이제 그 인맥 되는 사람이 퇴사했다고 그러니까 폭락. 근데 2주인가 3주 끌다가 여기 전고점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끝. 네. 착한 주식이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력이 물렸던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네.
그것도 그냥 상상에 맡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방이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시타마저로 좀 움직였어요. 근데 요번에 처참히 무너졌었죠. 그러다가 오늘 분노의 반등 22%. 으아, 그러면서 네?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어제 드론 테마저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뭐라도 있으면 붙잡고 올라오려고 한다고. 물에 빠진 생쥐가 그죠? 네. 뭐라도 붙잡고 막 올라오려고 가동거리는 것처럼 지금 종목들이 막 그래요. 뭐 건수라도 있으면 자꾸 올라오려고. 아까 5%도 카카오 사태로 해서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노을 이거는 여기서 딴 걸로 갔거든요. 한동훈 테마주가 아니고 초반에는 한동훈 테마주인 것처럼 움직이다가 나중에 다른 재료로 갔는데 최근에 다른 재료로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2배 가까이 그랬던 종목인데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했죠. 그죠? 고점이 저 11,000원인데 4,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좀 급등했어요. 뭘로요? 한동훈으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한동훈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 한동훈이에요 이러면서 올라. 그 다음에 오리콤 한동훈 테마주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테마주 올라올 때 따라 올라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근데 전혀 안 움직인 것도 있어요. 썸에이지라고 한동훈 씨 테마주다라고 말은 많은데 안 움직여요. 이런 건 참고하세요.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한동훈 씨 테마주라고 소문은 많이 나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느낌도 안 좋고,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거 한동훈 테마주가 아닌가 보다 이거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식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소방관 같은 거죠. 소방관 불이 났어요. 보통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불난 곳에서 불이 없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뛰죠. 소방관은요 거꾸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은 도망가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은 소방관처럼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돼요. 이게 역발상이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뭐야 시간에서 또 뭐가 움직이냐 원전 테마주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겠다 그죠? 네. 시간에서 어떤 게 급등을 했냐면 네. 시간에서 여기 보시면 서암기계공업 사태를 자, 요즘에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많이 안 피곤하세요? 저는 요즘에 날 추워지니까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피곤하네요. 서원기계공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서 9월달에 열심히 올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5월, 6월달에 상한가 2개나 나왔어요. 대장주 그룹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오늘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오늘 시간에서 왜 움직였냐면 그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그 뭐예요? 합동 TF를 구성을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에 재건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간에서 급등한 거예요. 현대 에버다임 자 이것도 이제 투매가 되게 심하게 나왔었는데 시간이 좀 올라왔었죠. 근데 여기서 시간의 상한가 나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 수산중공업 6% 올라왔는데 수산중공업이 원래는 저기였잖아요. 이거 정세균 씨 테마주. 네, 이제 그거는 끝났고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여기서 올라왔었거든요. 실제로. 네. 지금 최근에 보면 희마리가 하나도 없었죠. 네.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뭘로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 다음에 KH건설도 밑에 보시면 6.4% 상승했죠. 그것도 마찬가지. 차트 보세요. 네. 누가 이렇게 갖다 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거. 네. 누가 보면 부도나는 줄 알았어요. 네. 서현탄메탈 마찬가지고 5.4%, 해인 4.6%, 이것도 뭐예요? 다스코 4.3%, 네.
데모가 최근에 얘기 많이 했었죠. 요거 4%,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3.5%. 그 밑에 주로 더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붙잡고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떨어진 주가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개인들은 세력도 못 믿고 그거 추천한 전문가도 못 믿고, 그죠? 자기 자신도 그 종목을 심사숙고 끝에 많이 샀건 조금 샀건, 네. 본인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믿어요? 응? 그러니까 힘드신 거예요. 다 못 믿겠거든 이제. 네. 근데 세력들은 잡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아셔야 돼요. 한동훈 시스템아주도 막 떨어졌다가 지금 뭐 건수 하나 생기니까 막 올라오죠. 이쪽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 아까 뭐예요? 다스코 데모 봅시다. 데모가 중간에 이거 얘기 한번 했었죠. 폭락했었잖아요. 러시아랑 미국이랑 러시아 크림대교 거기를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다리를 폭파시켜갖고 푸틴 아저씨 뚜껑 열렸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막 폭락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주고. 근데 또 이제 또 올라오다가 또 중간에 또 여기 10% 폭락하고, 어제도 좀 하락했죠. 3%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날 뉴스 보시면서 매수 매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난이 금방 반토막 나요. 전쟁이라는 게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길 때도 있고 거꾸로 밀릴 때도 있어요. 그죠? 수많은 전투가 벌어져서 그게 이제 전쟁이 되고 거기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제 끝나면 아는 거지만, 때릴 때도 있고 맞아서 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를 모르고,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때리고 일방적으로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주고 받는 거지. 그죠? 네.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미친 듯이 올라갈 때도 있고 정말 미치게끔 떨어질 때도 오랫동안 누를 때도 있어요. 항상 그렇죠. 누른 것만큼 올라가고 올라간 것만큼 떨어져요.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지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세상 이치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주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이랑 러시아랑 회담 얘기 나온다고, 또 회담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외무부 장관이 립서비스 한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지기니까 사람들이 또 털리고 막 그런 거예요. 푸틴이 핵 쏜다고 막. 핵을 쏘긴 뭘 쏴요. 근데 그때 한 2주 전만 해도 TV 틀면 러시아가 핵을 쏘게 임박했다, 뭐 그런 헛소문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다. 그때 그래가지고 개인들 손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소리 같아요. 아마겟돈 같은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때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아니라고 막 이러고 오히려. 이게 뭐예요? 난리를 지기더니 또 오늘은 미국이랑 우크라이나랑 이제 재건에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교환이 뭐라고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안 된다, 죽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재명 씨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재명 씨를 생각하지 말고 반대편을 봐라. 한동훈 씨 거를 봐라. 그거예요. 며칠 전부터 자꾸 힌트 드렸잖아요. 저희 방에 한동훈 테마주 공식적으로 3개 사놨어요. 3개. 근데 그 중에서 밖에서 또 갈 것도 있고 그 외에 공식적으로는 3개 사놨어요.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번 투매 나올 때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덜 떨어졌어요. 확인해 보니까 다 그래요. 오늘도 더 움직였고, 하나는 안 움직였고, 2개는 확실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주고 끝난 것 같고 뭐 안 될 것 같은데 또 올라오죠. 네. 그래서 절대 손절하시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자꾸 이 바닥을 떠나려고 핑계거리를 찾는데, 세력들은 자꾸 올리려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누구한테 붙으실래요? 어떻게든 손해보고 나가려고 핑계거리 찾는 개인들한테 붙으실래요? 아니면 어떻게든 주가 끌어올려서 수익 내려고 발버둥 치는 세력편에 붙으실래요? 세력편에 붙고 싶다. 7번. 나 저기 개인들 따라가랍니다. 4번. 어디 붙으실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당연히 7번 찍으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도 잡생각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주식으로 성공하는 길은요, 외길이에요, 외길.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죠? 네. 참아야 된다. 네. 욕심을 절제하고 공포를 이겨냈을 때 그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투자는 지름길이 바로 이거예요. 외길이에요, 외길. 네. 그래서 잡생각이 많아지면 그 길에서 벗어나거든요. 벗어난다. 성경에 보면 뭐 그런 말씀이 있다면서 좁은 길, 좁은 길로 가라고. 예, 여기도 그래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간단해요.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참아갖고 수익 냈다고. 다 그 소리예요. 힘들 때마다 손절 때려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성공한 사람들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정말 힘들었는데 개인들 하는 거 따라갈 뻔했는데 쭉 참았다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주식시장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밤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오늘 밤에 미국 주스가 어디로 갈지 오늘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 장이 제일 안 좋을 때, 장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개인들 심리도 안 좋고 할 때 있죠. 그때 테마주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테마주 연구를. 네. 테마주가 뭐가 있었는데 이런 쭉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종목을 자꾸 보면서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장이 안 좋을 때, 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제 뒤에 참 김 실장님이 테마주 그 브리핑 많이 해주시니까 오늘도 방송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전문가를 거의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좀 어려워도 방송을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 김 실장님 같은 경우는 주식은 20년 이상 하셨고 테마주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방송하신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되세요. 네. 전문가신 지 1년밖에 안 되신다고. 근데 저분도 지금 장이 어려워도 방송을 꾸준하게 하시잖아요. 저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방송으로 따지면은 경력이 짧으세요. 네. 주식은 오래 하셨고 실력도 좋지만 주식은 되게 잘하시거든요. 저분도 꾸준하게 하신다고 방송. 네. 이제 꾸준하게 하는 사람 얘기를 쭉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냥 설렁설렁 방송을 하면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다음 주엔 저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나 김 시장님 같은 스타일은 매일 방송을 거의 하기 때문에 방향이 일정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잡을 때 그죠?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참고해서 방송도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잡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여전히 또 무리하지 마시고 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